강원도 최전방 22사단 본부 회의실. 감찰회의가 시작되자 도훈 소령이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감찰관이라면서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여기 앉아 있어? PX 계산대나 지켜야지. 회의실 공기가 싸늘히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져갔습니다. 계집이 별 달면 군대가 망한다니까. 감찰? 그냥 보여주기용이지 뭐. 그 순간 쿵쿵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회의실 문 쪽에서 울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군 장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강하영 군단장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군인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별셋 장군의 딸이 부대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난 사람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초 여군 군단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날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책지대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이면 철조망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뼈를 내는 듯 시렸고 군인들의 숨결은 하얀 연기가 되어 허공에 흩어졌죠. 22사단 본부 회의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과 함께 회의실 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회의실 안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오늘 회의 주제는 감찰이었습니다. 최근 부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죠.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장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 남성 장교들이었고 군복을 입은 장교들의 숨결은 하얗게 일렁이며 회의실 안공기를 더욱 무겁게 했어요. 그 중에는 서진 대위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 부대에서 몇 안 되는 여군 장교 중 한 명이었어요. 테이블 한쪽 끝에는 단정한 야전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하영이었어요. 하영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계급장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감찰관으로 파견된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장교들은 하영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존재. 그저 감찰을 위해 온 외부인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하영은 침묵 속에서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단단한 내공을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시선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도훈 소령이었어요. 그는 이 부대에서 꽤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훈은 회의 자료를 넘기며 건성으로 보고를 이어갔죠. 그러다 문득 하영 쪽을 흘끔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조롱이 묻어났어요. 감찰관이라고 해서 왔다는데 여자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네요.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몇몇 장교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죠.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 대위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치를 보며 입술만 깨물었죠.
이 부대에서 여군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때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도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시선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들, 수없이 참아온 순간들이 그 시선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하영의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거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가소롭네요, 진짜. 감찰이고 뭐고 여자들이 군대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서류나 정리하고 PX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회의실 안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흩날렸고 철책 너머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더욱 세게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가락 끝이 살짝 움직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는 손길이었죠.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했어요. 수십 년간 수많은 전투와 훈련, 그리고 모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점점 더 무례함이 묻어났어요. 특히 서진 대위를 언급할 때는 더욱 심했죠. 서진 대위, 자네 보고서 형편없더군. 여자들은 원래 이런 거 못 쓰나? 감정적으로 쓰면 어떡해. 군대는 논리가 필요한 곳이라고.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 위 서류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죠. 하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걸어온 30년은 대체 뭐였을까?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철책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듯 했어요. 하영은 이 차가운 철책지대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최전방을 지키던 그 시절,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요. 도훈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회의실 안의 냉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도훈 소령은 자료를 넘기며 각 부서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고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례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진 대위를 향한 그의 시선과 말투는 모욕 그 자체였어요. 서진 대위, 이번 주 작전 계획서 다시 제출했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 일기장도 아니고. 도훈은 서류철을 집어들더니 쾅 하고 테이블 위에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았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더욱 고개를 숙였죠. 도훈은 그런 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이런 식이에요.
감정적이고 논리가 없고 군대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감정 가지고 싸울 건가요?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하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영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서진이 흘리는 눈물을, 떨리는 손을, 그리고 억지로 참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영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어요. 수십 년 전 자신도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저랬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어. 하영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랜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영은 수없이 많은 모욕을 견뎌왔습니다. 최전방 철책을 지키던 시절에도 작전을 지휘하던 순간에도 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무시당했죠. 도우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비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자들은 PX나 지켜야 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뭐하러 작전에 참여하고 뭐하러 전방에 나가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별 달면 군대 망합니다. 진짜로.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깜짝 놀라 도훈을 쳐다보았어요. 너무 노골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하영은 서진의 눈물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걸어온 30년은 대체 뭐였을까? 하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20대 초반 여군으로 입대했을 때부터 하영은 늘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더 오랜 시간 훈련받았죠. 그렇게 해야만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조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실수하면 다시 여자라서라는 말이 돌아왔으니까요. 최전방 철책을 지키던 그 시절, 하영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도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섰어요. 동료 남자 군인들이 쓰러질 때도 하영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영은 여전히 여자로만 분류되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별로 평가받았어요.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군대가 왜 이 모양인지 알아요? 여자들 때문이에요. 기강이 무너지고 군기가 해이해지고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군대가 약해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며 하영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하영의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이 조금씩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앉은 선임이 손으로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송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철책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회의실 안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하영은 도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결심도. 하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도훈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몰랐어요. 회의실 안의 냉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 잠시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느라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복도 끝 면회소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 박서진 대위 또 울던데? 감찰관이랑 같이 있더라. 여자들은 원래 멘탈이 약하잖아. 그래도 별둘 엄마 딸이라면 좀 버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엄마 덕에 진급한 거지.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 낄낄대며 웃는 장교들의 대화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더 모욕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군단장이라도 별 볼 일 없지. 여자 별 셋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보여주기용이지. 하? 그러면 딸은 뭐야? 보여주기용 인형이겠네? 그러니까 군복 입고 PX 계산대에 서는 게 어울리지 감찰 자리에 앉을 깜냥은 아니라고 봐. 서진의 손에서 서류철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종이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장교들이 돌아봤고 그 순간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말 들었나 보네. 그래도 여군은 울 때가 제일 예쁘지 않나? 그 말에 서진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를 신은 묵직한 걸음. 장교들이 돌아봤을 때 야전 군복 차림의 여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강하영. 모두가 감찰관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서진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떨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워들었습니다. 서류를 모아 서진에게 건네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교들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하영의 눈빛 속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도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난스럽던 조롱은 철썩 찬물 끼얹듯 사라지고 대신 얼어붙는 긴장감만이 남았습니다. 장교들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고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하영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감찰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최전방에서 살아남은 진짜 전사의 발걸음이었죠. 회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훈 소령은 자료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회의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듯했죠.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몸을 기대며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하영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영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도훈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비아냥거리는 말을 던졌습니다.
감찰관이라면서 말이 없네요? 뭐, 별로 할 말이 없나 보죠. 여자들은 원래 이런 자리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몇몇 장교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도훈은 순간 그 시선에 움찔했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감찰이라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었잖아요. 하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멈추고 천천히 모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느리고 조용해서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그 손동작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하영의 손을 똑바로 지켜보았어요. 도훈은 하영의 침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회의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앉아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해서 천천히 모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훈은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하영의 침묵이, 그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 같았죠.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이봐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감찰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회의실 안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리려고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하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폭언을 내뱉었어요. 이따위 계집애가 무슨 감찰이야? 별 둘 셋 달아봤자 여자들은 결국 장식품이지. 그 순간 회의실 앞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이었어요. 다른 장교들도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지나친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자 바로 앞에서 손이 멈춘 채로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리고 하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철책지대의 냉기처럼 뼈를 애는 듯한 차가움이었죠. 도훈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하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어요. 하영은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의실 안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하영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자를 향해 손이 올라갔어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수없이 참아온 모욕의 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쌓아온 모든 것들의 무게가요. 도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영의 눈빛에서, 그 손동작에서 뭔가 압도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벽시계의 초침은 계속해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철책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이 순간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었어요. 하영의 손이 마침내 모자에 닿았습니다. 하영의 손이 모자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탁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모자에 달린 별 3개가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군단장의 상징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죠. 그 정적을 깬 것은 구석에 앉아있던 참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군단장님께 경례. 그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다른 참모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차렷 자세로 서서 경례를 올렸죠. 군단장님께 경례. 1명, 2명, 3명. 회의실 앞 모든 장교들이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손이 이마로 올라가고 등이 곧게 펴졌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별 3개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여야 했으니까요. 도훈 소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테이블 위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별이 3개?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이 누구에게 폭언을 했는지, 누구를 무시했는지요. 군단장, 이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 별셋을 단 장군 앞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도훈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경례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경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례하고 있는 장교들을, 떨고 있는 도훈을,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서진을 바라보았어요. 하영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죠. 제식 차려. 하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강한 목소리였어요. 명령하는데 익숙한 수많은 전장을 지휘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경례를 내리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군단장의 허락 없이는 앉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영은 도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도훈은 그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이 떨렸죠. 착석! 하영의 명령에 참모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별 3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와 땀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모욕을 견디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온 증거였죠. 도훈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저질러버린 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군단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 그것도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모든 절망과 좌절이 이 순간 하나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여군으로서, 여자로서 이 군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책도, 그 너머의 산들도 달리 보였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영은 손을 천천히 들어 도훈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도훈 소령? 하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훈은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요. 하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하영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 소리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하영에게 꽂혔습니다.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하영을 바라보았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하영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죠. 하영은 도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 시선은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상처, 그리고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라. 하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명령하는 데 익숙한 수많은 전장을 지휘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고개를 들라고 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훈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영의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내 입에서 나온 말 다시 해봐라. 도훈은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다시 해보라고 했다. 하영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훈은 그 목소리에 짓눌려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소령이 회의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모습.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 이상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영은 무릎 꿇은 도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했지?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땅바닥 기어다니던 시절 나는 최전방 철책을 지켰다. 하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목소리에 녹아 있었어요.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도 나는 그 자리를 지켰다. 내가 따뜻한 막사에서 자고 있을 때 나는 철책 앞에 서 있었어. 회의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영의 목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고? 여자라서 모른다고? 하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도훈은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내가 훈련소에서 기초 체력 훈련 받을 때 나는 이미 중대장으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별 하나 달았을 때 나는 벌써 별둘을 달고 최전방 부대를 이끌고 있었어. 하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내 말대로 모르는 건가? 여자라서 약한 건가?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하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서진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어요.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나 검토하고 있을 때 나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병사들과 함께 땀 흘렸다.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을 때 나는 새벽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켰어. 하영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별받았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시간들이요. 별 세 개가 그냥 달린 줄 아나? 피와 눈물로 얻어낸 거다.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영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여자들은 PX나 지키라고 했지? 별 달면 군대 망한다고 했고. 도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별을 단 여자다. 그리고 이 군단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지. 하영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단단함이었어요. 회의실 안참모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영의 말 속에서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과 행동 기억해둬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책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철책은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하영도 그 철책처럼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하영은 도훈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고 차가웠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하영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어요. 두꺼운 서류철이었습니다. 감찰 보고서였죠. 하영은 그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 하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도훈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영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소령, 22사단 작전처장. 감찰 기간 동안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영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어요. 첫째, 부하 장병에 대한 가혹행위 17건.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도훈은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영은 계속 읽었습니다. 언어폭력, 부당한 기합, 휴가 제한, 사적 심부름 강요. 모두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어 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하영은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둘째, 성차별 발언 및 여군에 대한 부당한 처우 23건. 서진은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23건. 자신이 겪었던 일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도훈에게 상처받았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하게 읽었어요. 여군 장교에 대한 업무 배제, 승진 방해,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발언한 것과 같은 성차별적 발언들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 도훈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셋째, 뇌물수수 5건.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뇌물수수. 이것은 단순한 기강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부대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금전, 모두 계좌 추적과 증인 확보가 완료되었다. 도훈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영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이것이 내가 지은 죄다. 군인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는 해왔어.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계급이 아니다. 별의 개수도 아니야. 군인의 가치는 얼마나 충직하게, 얼마나 올곧게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있어. 하영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깨달은 진리였어요. 너는 그 가치를 저버렸다. 부하를 괴롭히고 동료를 차별하고 뇌물을 받았어. 그런 사람은 군인이 아니다. 하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군인이 아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마치 최종 선고 같은 한마디였어요. 하영은 손을 뻗어 도훈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잡았습니다. 도훈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영의 손이 군번줄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군번줄 벗어라. 하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목에서 벗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은 도훈의 손에서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군번줄. 군인의 상징이었어요.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영은 그 군번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영은 바닥을 향해 군번줄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금속이 차가운 바닥과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군번줄은 바닥에서 한번 튀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굴러가다 멈췄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차갑게 얼어붙은 바닥 위에 군번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군번줄이 바닥에 떨어진 모습을요. 그것은 단순히 물건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심, 미래, 모든 것이 그 군번줄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통쾌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리고 다른 여군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응징받는 모습, 그것은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 회의실 안다른 장교들도 모두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직위 해제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송치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바닥의 군번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군법이다. 계급이 높다고 오래 복무했다고 해서 예외는 없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응징받는 순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상징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바라보던 회의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도우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하영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흰 머리의 노인이었습니다. 예비역 장군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등은 여전히 고닫고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품이 묻어났어요. 박기봉 예비역 장군이었습니다. 박기봉은 해병대 창설 1기였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수많은 전투를 치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대를 방문하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었죠. 오늘도 22사단을 방문했다가 이 회의에 참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기봉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전설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박기봉은 경례를 받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그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경험이 담긴 눈빛이었죠. 안개들. 박기봉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장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기봉은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매우 불쾌한 말들을 들었네. 박기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모른다? 여자가 별 달면 군대가 망한다? 박기봉은 바닥에 무릎 꿇은 도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참으로 한심한 소리를 들었어. 박기봉은 천천히 회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본 것들을 말해주지. 1950년 인천 상륙작전. 나는 그곳에 있었네. 총알이 빗발치는 해안에서 나는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어. 박기봉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나는 여성 군인들을 봤네. 간호사로, 통신병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 남자들이 쓰러질 때 그들을 구했고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통신을 유지했지. 박기봉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여자는 약하다고? 천만에. 내가 본 여성 군인들은 누구보다 강했어.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전설적인 참전 용사가 여군을 인정하는 말. 그것은 큰 위로였습니다. 박기봉은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하영 군단장. 내가 본 가장 강한 군인은 강하영이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박기봉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영이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봤네.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하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남자들보다 2배로 훈련하고 3배로 노력했지. 박기봉은 천천히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최전방 철책 근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하영이는 누구보다 오래 버텼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도 하영이는 자리를 지켰어. 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기봉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별 3개가 그냥 달린 줄 아나? 별은 피와 눈물 위에 달린 것이다. 박기봉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하영이는 수십 번의 차별을 견뎌냈네. 수백 번의 모욕을 참아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이는 최고의 군인이 되었지. 참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어요. 박기봉은 도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그런 사람을 모욕했어. 자네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군인을 무시했지. 그것이 자네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야. 도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기봉은 다시 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들게.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자네는 잘했네. 30년간 자네가 걸어온 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자네는 이 나라 군인들의 자랑이야. 박기봉은 하영에게 경례했습니다. 전설적인 참전 용사가 후배 군인에게 경례하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경례했습니다. 서진은 흐느끼며 경례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순간 서진은 깨달았어요. 자신도 하영처럼 박기봉이 인정하는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영은 경례를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영은 참았습니다. 군인답게 당당하게 서 있었죠. 박기봉은 경례를 내리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군인의 가치는 성별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요. 강하영 군단장이 그것을 증명했네. 회의실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희망처럼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봉의 증언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영은 부대 전체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22사단 본부 앞 광장에 모든 장병들이 모였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태극기는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하얀 눈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장병들은 태극기 앞에 도열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모두 차렷 자세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별 3개가 달린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눈발이 하영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하영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장병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프거나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은 결심이 담긴 얼굴이었죠. 하영은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영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눈보라 소리와 바람 소리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 군인이 군번줄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하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영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별을 가리켰습니다. 별은 남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자를 가리지도 않아요. 별은 성별이 아닙니다. 하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별은 책임입니다. 그 말이 광장에 울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더욱 세차게 펄럭였어요. 이 별 3개는 여러분을 지킬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킬 책임이에요. 하영의 눈빛에는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그 무게를요. 이 부대는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별로, 출신으로,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골 군단입니다. 이 나라 최전방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부대예요. 우리의 힘은 차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단결에서 나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장교든 병사든 모두가 이 부대의 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열정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헌신으로 존경받을 것입니다. 성별이나 편견이 아니라요.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휘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영의 말에 화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차별 없는 부대, 존중받는 부대, 진정한 군인들이 있는 부대로요. 하영은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 모습은 숙연하고 당당했어요.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수백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죠. 백골 군단 충성, 우렁찬 구호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힘차게 퍼져나갔어요. 산을 넘고 철책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굳은 표정으로 경례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닦았어요. 이제 서진의 얼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처럼 당당한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이요. 박기봉 예비역 장군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눈이 부대 전체를 덮었고 태극기는 여전히 힘차게 펄럭였어요. 하영은 경례를 내리고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식 차려. 하영의 명령에 장병들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차렷 자세로 섰어요. 해산. 장병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순간이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강원도 철책지대 22사단 본부.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별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그것을 모두가 깨달은 날이었어요. 태극기는 여전히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